주첸콜의 하이라이트 굿바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살까, 덕산 네오록스를 살까 둘 중에 고민 중인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폴더블폰 관련주와 OLED 관련주의 싸움일 텐데 멘토님 어떤 기준으로 좁혀야 할지 궁금합니다. 역시 저는 기업의 좋고 나쁨 중요하죠. 그런데 가격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가 뭘 하는 기업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비싸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하는 거 뭐죠? 비싼 자리를 넘어가면 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살 자리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금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내려와 있는데,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없고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요, 시장 흐름 따라서 올라왔을 뿐 메리트가 있어서 올라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몰리기 때문에 저는 둘 다 패스. 한쪽은 비싸서 한쪽은 매력이 없어서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놓여있는 자리로 따지셨는데 둘 다 일단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사연 만두로 넘어가 볼게요. 23,900원에 보유하신 사연입니다. 근데 이거 6월 9일부터 오늘까지 딱 하루 제외하고 연일 파란불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게 23,900원짜리에 사셨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사셨나 봐요. 어떤 판단 들을 수 있을까요? 만도 같은 경우는요, 단기 투자 관점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부품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련 쪽으로 해서 또 역시나 실적이 나오다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업황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저는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는 메리트가 있다. 대신에 항상 현대차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현대차를 좋게 보고 있는 만큼 현대차 장기 투자 좋다. 그 말은 만도도 장기 투자 좋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요, 장기 투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문의 주신 분께서는 굳이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가 낫다. 그래서 저는 15,000원까지 마음을 좀 열고 분할 매수로 조금 담아간다면은 멀리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조금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위쪽으로 올라온다면 35,000원대까지 목표 수익률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매수 가능하고, 그리고 떨어질 때 15,000원짜리까지 분할 매수로 천천히 잡아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관점인지 장기 관점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장기 관점이라면 15,000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 권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탈콘 RF 제약이네요. 7,540원에 비중 10%입니다. 비보존의 오피란제란이 임상 3비상 진행 상황을 발표하면서 지분 관계는 이 종목이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야기가 좀 길긴 했죠. 그만큼 복잡한 기업입니다. 아무튼 매수하신 가격과 현재가 괴리가 좀 있어서 어떤 대응이 좋아 보일까요? 일단 역시 제약바이오는 지금 리스크가 너무 커요. 특히나 이렇게 급락을 했거나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은 리스크가 큰데 매수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역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비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 반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래쪽으로 좀 밀려준다면은 5,000원대 가깝게 5,000원대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굳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의견을 5,000원 이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쪽으로 뛸 때 8,000원대 정리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매수가를 낮춰놓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5,000원대 일단은 약간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탈출을 위해서 추가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7,700원에 비중 25%. 특별히 물타기를 3번 한 가격이라고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을 타도 본전이 언제 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물을 함부로 타면 밑 빠지는 독에 물 붓기 또는 대주주 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 타면 안 돼요. 물 타는 것도요,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한 번씩 타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빠졌다 생각이 들 때 하시는 게 좋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과 조금만 떨어지면 물타기, 조금만 떨어지면 물타기 하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빠졌을 때 하시거나 조금 빠졌을 때 손절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만복경협주
경협주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승산이 있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승산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배짱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 지금 남북 관계 굉장히 험악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항상 험악해지고 나면은 대화가 열렸고 그 대화가 열렸을 때도 급등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저는 역시 빠질 때마다 조금 메리트가 높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샀을 때 계속 안 좋게 된다면은 역시 5,000원 또는 5,000원 이하까지 한번 밀릴 수 있는데요. 손절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잡아놓고 기다리면은 승산 있는 도박에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남북 경협주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를 승산 있는 베팅 종목으로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럼 멘토님 이 종목은요 방산주로 엮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신규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요 며칠 가격이 좀 저렴해진 걸 메리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얘는 방산주의 메리트보다는요, 실적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거는 테마로 엮이면 테마로 엮여서 좋아서 그냥 급등하기 때문에 또 수익을 내서 좋고, 좀 길게 보면 길게 보는 대로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렇게 최근에 급등하고 빠져 있는 오늘 25,950원 진행 중인데요. 현재 매수가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남북 경협이라든가 방산 이런 쪽보다는 역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면은 단기 급등대로 챙기면 되고 올라오면은 올라온 대로 챙기면 되기 때문에 빠졌을 때 뭐 10,000원까지 혹시나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이고 좋다 하고 추가 매수를 저기서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와 실적, 이 박자가 맞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 오케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신규 매수를 고민하는데 과연 오케이 주실까요? 오늘 신고가 기록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도 되는 건지. 사실 이제 넘어가면 사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금요일이 매수하기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넘어가면 사라.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게요. 손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 넘어가기 힘들었던 자리죠. 34,000원대를 혹시나 무너뜨리게 되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고점 자리가 무너지면은 손절,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매수하셔서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된다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문의를 그래도 잘 주셨네요. 넘어간 종목을 주셨는데 34,000원 손절자리는 철저히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밀셋 23,000원의 비중 10%입니다. 렘데시비르 관련주죠. 앞서 국내에서 국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를 했대요. 분명 큰 호재가 될 텐데 혹시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매수가 근처 올 수 있을지 궁금해져요. 일단 호재 선반영은 다 됐다 생각이 들고요. 뭐 마찬가지로 거기서 한번 뛰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차트 모양이 이미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메리트가 높아서 단기 투자하기에도 뭐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노리고 들어가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등 나올 때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선반영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리지만 치료제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결국 면역력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백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월요일 주첸콜 유익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